예, 오늘은 이 국회 앞마당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상계동에서 계속 찍는데 오늘은 어쩌다 보니 일정과 일정 사이에 나는 시간이 지금밖에 없어서 이렇게 여기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사실 최고위 회의 아니면 올 일이 없는 게 국회인데 제가 뭐 좀비 최고위 비슷하게 되어가지고 비대위가 빨리 출범을 못하는 바람에 오늘까지도 이 최고위원직을 달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깝긴 합니다. 빨리 당에 이제 이 혼란이 수습되고 새로운 지도 체제로 야당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 우선 당원과 지지자분들한테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실책성 플레이가 계속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이번에 위안부 문제 관련해서 윤미향 당선자 문제 생긴 것도 그렇고요. 제가 살짝 예고편을 드리자면요. 5월이 가기 전에 유시민 이사장이나 노무현 재단 관련해서도 조금씩 문제 제기하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근데 이거는 아직까지 저도 뭐 제보를 듣긴 들었는데 어떻게 구체화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민주당 당선자들의 과거 행적이 지금 기사화될 거예요. 아마 그 5월 말까지. 근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야당이 지적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구체적인 제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다 보니 보수 진영 전반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사전투표 의혹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진짜 저는 시간 낭비하고 있다는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민경욱 의원님이 또 그 본인 행사에서 투표용지를 이제 그 6장인가 갖고 와서 흔드셨는데, 뭐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그 의혹 제기하시는 분들이 사전투표에 되게 이상한 점이 많다고 지적을 계속 해오셨거든요. 근데 그때 흔든 거는 보니까 구리시에서 유출된 본투표 용지예요. 그러니까 주장을 하려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검증해야 될 사안들을 열거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제 시간이 이렇게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뭘 검증하겠다는 건지도 확실하게 하지 못하는 거 보면서 더 이상 그분들이 시간 낭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번에 보니까 그 투표한 보존 신청을 했던 사람들이 민경욱 의원 1명에서 10몇 명으로 늘어났던데 이분들 나중에 꼭 정치적 책임을 지셔야 된다. 왜냐하면 당이 이런 일에 연루되게 하는 것들은 사실 당인으로서만 하면 안 되는 그런 일들이고, 과거 재검표 같은 거라 하면 정말 박빙승부처에서 무효표, 유효표 판정 등에 있어가지고 이의가 있어서 하는 게 재검표 신청이고, 실제 그 정도면 국민들도 뭐 그럴 수 있지 용인을 하는데, 이번에는 국가기관 상대로 이건 뭐 부정선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당도 정확히 뭔지 모르겠고, 예. 언제부터 본인들이 뭐 미배인 교수인지 뭔지 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강한 신뢰를 보냈다고 지금 권위 호소의 오류 같은 이런 상황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저는 이거에 있어가지고 지금 이 방송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아마 저한테 뭐라고 비난하실 분이 있겠지만은 좀 기다려 보십시오. 100일 하에 드러납니다. 이 논란이 유의미한 논란이었는지 무의미한 논란이었는지, 아니면은 단순히 선거에 지금 크게 져가지고 시리에 빠진 그런 보수 유권자들에게 어떤 희망 고문이나 아니면은 뭐 유튜브 슈퍼챗 이런 걸 땡기기 위해 가지고 일으킨 일인지 아마 곧 보게 될 겁니다. 저는 이 논란 보면 가장 어이없는 게 뭐냐면요, 이 논란의 주축이 되신 유튜버 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민경욱 의원님도 그렇고, 이분들이 선거를 안 치러본 분들도 아니고 이성적으로 충분히 판단해가지고 이건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인데 일부러 그런 면을 키웠다는 것, 앞으로 보수가 가야 될 길과 전혀 다른 길입니다. 보수는 진보보다 다소 선동엔 약할지 몰라도 다소 어떤 그런 포퓰리즘적인 성명이 덜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어떤 법과 원칙을 지키고 사실관계를 따져서 정치활동을 하는 집단이라는 인식이 국민들한테 있었는데, 이런 일들이 자꾸 진행되게 되면은 일반적인 국민들한테 진짜 지고도 진 걸 모르는 집단 또는 떼쓰는 집단 정도로 비하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런 거 굉장히 위험하다 보고 빨리 이런 부분 정정해나가는 모습을 보수 진영 전반이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우선 윤미향 당선자 문제나 아니면 아까 말했던 이제 일부 언론이 이미 취지에 들어간 그런 어떤 현 정권 핵심 관계자 출신 국회의원 당선자들에 대한 문제들 이제 좀 터질 텐데, 그런 거나 좀 빨리 좀 다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이제 국회가 시작되면은 공수처를 가지고 저쪽에서 강하게 몰아치고 공수처를 어쨌든 권력 기반을 공고하게 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할 텐데 이거에 대한 대비 자체도 지금 전무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 꼭 준비해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윤미향 당선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진보 진영이 굉장히 지금 외통수에 걸렸습니다. 왜냐면은 노무현 정부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정권을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 전까지는 정권 획득에 도움이 됐지만은 굉장히 강한 진보 성향을 가진 시민단체들이 나중에는 노무현 정부를 흔들었어요. 근데 지금도 보면은, 지금은 뭐 이들이 악의를 갖고 문재인 정부를 흔드는 건 아니겠지만은 이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국민들이 굉장히 문재인 정부에 실망을 보낼 수 있는 이런 상태거든요. 지금 드러난 문제만 본다 하더라도 뭐 많은 분들은 회계 뭐 오류나 회계 부정 이런 것들을 의심하면서 이제 지적하는데, 저는 그것보다 더 깊게 살펴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분들이 그 언행을 보면은 문제가 불거지니까 지적했던 이용수 할머니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부정적인 언급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연로하셔가지고 기억이 바뀌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게 얼마나 개인들의 어떤 그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할머니들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정부가 지금까지 일본을 대상으로 해서 위안부 관련 협의를 하고 할 때 가장 강한 어떤 목소리가 되어준 것은 할머니들의 증언이었어요. 이분들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이런 증언들을 일본을 상대로 하고 국제사회에게 호소를 하는 것이 유효한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제가 2015년에 이 위안부 합의가 처음 얘기 나왔을 때, 그때 제가 썰전을 이제 이철희 의원이랑 하고 있었을 때거든요. 그때 의원 되기 전이시죠. 저는 박근혜 정부에서 됐던 2015년 위안부 합의가 최선이 아닐지라 할지라도 결국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다. 왜냐하면은 할머니들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증언자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런 협상을 진행할 동력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성과를 내야 되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던 것인데, 그때 민주당 측에서 특히 이철희 그 당시에 평론가죠, 저한테 얘기할 때 우리가 집권하면은 더 나은 협상을 할 겁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했어요. 근데 자, 지금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차가 됐는데 그 과거의 한일 위안부 합의를 파기한 것 외에 과연 어떤 식의 새로운 협상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어떤 식의 협상이 성과가 있었는지를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거 강하게 지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흘러간 대로 가면요, 할머니들 다 돌아가시고 나면은 위안부 문제 협상 단 하나도 꺼내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해결해야 되는데 과연 본인들은 얼마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지, 그건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그 문재인 정부가 지금 굉장히 그 세월호나 이런 거에 대해 대처하는 것도 그렇고, 과거 5.18 문제에 대해 대처하는 것도 그렇고, 뭐 집권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뭔가 새로운 것을 많이 파헤쳐야 된다는 어떤 뭐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는데, 당장 문재인 정부 들어선 뒤에 저는 세월호 관련해 가지고 새로운 진실이 뭐가 그렇게 드러났는지를 묻고 싶거든요. 집권하기 전까지는 박근혜 정부가 계속 뭘 감추고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보수 정권이 뭘 감추고 있다는 취지로 얘기했는데, 본인들이 집권했으면 다 이제 뭐 그럼 파헤쳐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뭐가 나왔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지금 뭐 위안부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어떤 협상을 통해서 그럼 할머니들이 만족할 만한 협상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게 전부 다 어떤 틀이냐면은 그 피해자 지상주의의 틀 안에서 나온 거예요. 자, 진보 진영에서 그동안 피해자들이 만족할 때까지 뭐뭐뭐 한다라는 말을 많이 썼었거든요. 피해자들이 만족할 때까지 뭐 새로운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이 만족할 때까지 사과를 받아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 피해자 지상주의의 원칙을 세웠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 당시에 어떤 식의 해결을 하려고 해도 사실 합의점이 만들어지기 어렸던 적이 있는데,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지고 그럼 피해자 지상주의가 정확히 지켜지고 있느냐? 저는 그것도 아니라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정적인 집권하기 전과 후에 이게 내로남불 같은 이런 문제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 야당이 치밀하게 좀 지적해서 문재인 정부가 다시는 이런 문제를 정쟁화하지 않도록 만들어내야 됩니다. 항상 그 진보 진영 같은 경우에는 아프고 힘든 국민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다가서 가지고, 야, 우리가 보수 세력과 더 세게 싸워줄 테니까 우리를 믿어, 이렇게 한 다음에 지금 이용수 할머니가 겪고 있는 것처럼 나중에 가서 다른 어떤 지적을 하니까 뭐 기억이 달라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데, 저는 글쎄요, 이번에 더 놀랐던 건 뭐냐면, 이런 문제가 불거졌을 때 민주당의 의원들이 윤미향 당선자를 강하게 옹호하겠다는 취지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뭐 김두관 의원이 왜 그랬는지 전 진짜 모르겠습니다. 그분 평소에 굉장히 합리적으로 발언하시는 분을 알고 있는데 뭐 그런 부분이 왜 나왔는지 모르겠고, 앞으로 이런 문제들 민주당이 왜 옹호하는지도 한번 따져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성정당 문제, 그러니까 미래한국당이 과연 미래통합당과 통합해야 되느냐 아니면 교섭단체를 따로 가져가야 되느냐 문제도 이제 서서히 이제 대두되고 있는데요. 윤미향 당선자 문제로 인해 가지고 미래한국당과 뭐 국민의당이라든지 아니면 무소속 당선자들 이런 분들의 거취에 대한 부분은 상당 부분 좀 시간적 여유가 생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하게 되는 게, 윤미향 당선자를 만약에 합당 이후에 민주당이 어떤 제재 조치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미향 당선자에 대한 논란이 가시기 전까지는 합당을 좀 늦추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윤미향 당선자가 있는 상태로 더불어시민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합당을 하게 된다면요, 이거는 끝까지 지키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또 다른 과거의 조국 전선과 같은 전선이 마련될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뭐 그 가능성도 지켜봐야겠죠. 근데 저는 그 가능성은 지금은 50%보다 낮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쯤이면 비대위가 출범하겠죠. 그러면 저도 이제 최고위원을 그만하고 이제 제가 당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서 해야 될 텐데, 하여튼간 이번 21대 국회 시작부터 미래통합당에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 될 것이고, 어쩌면 이길 수 없는 싸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성과 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국회 잔디밭에 앉아가지고 이런 점들을 이야기하게 되네요. 그저께는 황교안 대표도 저한테 전화가 오셔가지고 오랜만에 이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했는데, 다들 마음을 추스릴 시기가 된 것 같고, 마음을 추스렸으면 이제는 나라를 위해서, 정당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뭔지를 각자 위치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